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 말은 둘의 부호가 다른 거고요. 우리 오랜만에 보면은 얼싸탕코라고 이야기했죠. 플러스인 애들 이렇게 얼싸탕코, 얼싸안코라고 말했고. 그럼 어쨌든 이게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예요.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이면 코사인 세타가 어쨌든 뿔마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 세타가 같이 0보다 작거든?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라는 건 이거예요. 루트 5분의 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5번 fx가 a 얘가 루트 x 플러스 1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연속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고 싶은데 실제로 3은 대입하지 못하죠. 그래서 x에다가 3으로 x가 3으로 간다 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쓰면 유리화를 통해서 x-3분의 x 곱하기 x-3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써집니다. 깔끔하게 약분되죠. 그 다음 3 대입하면 3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2 그래서 3, 4, 12가 되겠죠. 이게 a여야 됩니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거고 0분의 0꼴을 유리화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8번 a 코사인 2파이x 더하기 b라는 애의 최대가 최소의 3배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거든. 사인 그렸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최대는 1이고 최소가 1이잖아. 그치? 둘은 비율 관계가 그러니까 몇 배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부호가 달라서. 근데 얘가 최대값이 최소값 3배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벌어진 건데 이때 A랑 B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최대는 A 더하기 B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왜냐면 A 코사인 이 2파이 X라는 애가 A부터 마이너스 A까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B를 더한 값은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3배가 A 더하기 B인 거고요. 그렇다면 2A는 B라고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홀수래요. 얘 지금 교점 홀수인 거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부터 다 2개거든? 누구만 홀수야? 얘만 홀수예요. 얘만. 여기만 홀수입니다. 그래서 y는 2라는 애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즉 이게 a, b가 2a니까 이게 되는 거고요. b는 그에 따라 4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a 곱하기 b라서 깔끔하게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a가 2니까 b는 4, a 곱하기 b는 8 이렇게 돼요. 그래프 어떻게 원래 원본이 어떻게 생겼고 얘를 어떻게 변형한 건지 봐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vt라는 애가 3t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12인데 위치가 0이 되지 않도록 한대요.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bt거든. 이게 위치예요. 이게 위치입니다. 근데 걔가 0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얘를 적분해서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12t. 왜 0부터 이게 n이라고 했네요. 좀 추가적인 걸 말해야겠네요. 문제를 좀 덜 읽었었는데, 위치라는 건 한 줄을 더 쓸까요? 이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한 게 위치거든? 그래서 얘가 위치 변화량이고요. 제가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에요. 더하기 n은 얘가 처음 위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더한 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그쵸? x라고 안 썼네, 내가. 뭐 t라고 쓰죠? 상관없습니다. 0부터 t까지 쓰는 게 사실 정확하겠네.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줘야 됩니다. 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주는데, 얘가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그 값은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값. 즉 t가 1과 4에서 만들어지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4인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0보다 크다거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축, 그러니까 y는 0 보다만 이제 크면 돼요. 얘가 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n이에요? 그렇대요. 걔가 0보다 큰 거니까 n은 8보다 크다.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8보다 큰 자연수 9가 돼요. 그래프 그려서 다루어 주는 거고요. 그쵸? 요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 문제에서 위치라는 건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 준 거다. 10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야죠.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값 4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절대값 4a5 4는 뭐 안팎으로 나가든 말든 상관없어서 일단 뭔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절대값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지 절대값이 의미가 있잖아. 근데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인데 절대값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아마 뿔마가 반복될 거야. 번갈아 가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 마2, 4, 마8 이런 것처럼 공비가 마이너스 2 이런 것처럼 뿔마가 반복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절대값이 유의미해요. 예를 보면은 4a 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의 절대값 4ar의 4제곱의 절대값인데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양변을 나누기 r 세제곱에 그러니까 절대값 r 세제곱 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절대값 4a 더하기 절대값 ar 세제곱을 할까요? a까지 나눌게요. 이걸로 나눠주면 4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의 절대값이 절대값 4r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절대값은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4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4r인 케이스와 4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4r인 케이스 두 개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이건 볼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 이거였으면 애초에 절대값 같은 거 안 썼을 거야. 절대값을 쓴 이유는 아마 공비가 마이너스라서 아까 쓴 것처럼 뭔가 뿔마가 반복될 거라 번갈아 가면 나올 거라서 그럴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면 얘만 봐주면 됩니다. r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4는 0이라서 r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뭐 얘가 될 겁니다. 왜냐면 A1 더하기 A2라는 게 A 더하기 AR 인데 그게 마이너스 15려면 R이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얘 때문에 R은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고 그에 따라서 A는 5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3은 5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80이 되겠어요. 답이죠. 만약 의심이 든다라고 말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의심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의심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만약에 얘라면 r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4는 0인데 이건 뭐야? 그냥 해도 없네요. 해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서 그냥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큰 숫자는 나누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일단 내가 보기 편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게 바꾸세요. 복잡한 식은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얘네들을 나눴다. 비슷하게 생긴 놈들 다 나눴다는 거죠.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냥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거 있어도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1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일단 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fx 빼기 ax fx 이렇게 돼요. 그럼 사실 뭘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냐? 먼저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생각 안 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게 3이라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1이란 걸 대입해서 얘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중에 1 대입해서 0인 게 있어. 누가 대입하면 0이야? 누가 x-1이야? 그래서 후보로 두는 거예요. f에다 1 대입하면 0이라고 하자. 문제에서 fa가 0이죠. 함락수와 fx는 식이 나왔습니다. 대입해서 0이라면 이렇게 인수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x-1 곱하기 x-a 곱하기 x-a는 날라가고 1 대입하면 3분의 1-a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3이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a는 4이거나 마이너스 2 두 개가 되죠. 자, 두 번째. a가 근데 1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그럼 x 곱하기 fx는 어쨌든 f에다가 a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x-1 곱하기 x-b 뭐 하나 더 있는 거죠. 누구지 몰라요? x-1입니다. 자, 근데 약분하고서는 1 대입하면 뭐 떠요? 0 됩니다. 3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답이고요. F4라는 것은 3 곱하기 4-a라서 F2 물어본 거 아니니? 미안합니다. 나 F4라고 썼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미안합니다.
F2를 하면은 1 곱하기 2 마이너스 A인데 그러면 사실 2 마이너스 A 구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2이거나 4예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그렇죠? A가 아까 전에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F2는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즉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이렇게. 그래서 FA가 0이잖아. 그러니까 A가 1이고 FA는 0이라 했으니까 FX를 X-1과 X-B 몰라요. 모른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네. 여기는 인수가 2개잖아. 그래서 바로 나오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힌트가 사실은. 그래서 네, 하나만 쓴 거죠. 12번. 항상 말했어요.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는 뭐 하는 문제예요? 뭐? 대입하는 거죠. xn제곱 마이너스 2의 18제곱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의 12제곱이 0이라는 건 x라는 게 2의 n분의 18제곱이거나 x n 플러스 2제곱이요? x라는 게 2의 이게 0인 거잖아. 그치? 얘가 2의 24제곱이죠. n 플러스 2분의 24제곱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정수여야 되거든? 그럼 얘랑 얘가 각각이 뭐여야 돼요? 2의 거듭 제곱들이 전부 다 그냥 자연수여야 돼요. 얘네가 자연수인 겁니다. 대입하는 거지 뭐. n 될 수 있는 거 후보 누구예요? 2, 3, 6, 9, 18. 뭐 얘 18의 약수잖아. 그치? 2 대입하면 돼요? 되죠. 3 대입하면 돼요? 안 되죠. 6 대입하면 돼요? 되죠. 9 대입하면 돼요? 18 대입하면 돼요? 네. 끝입니다. 엄청 쉽죠?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 하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하는 문제예요. 정수 나오는 건 그냥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대입하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2 이상이네. 네. 문제 보통 2 이상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분모 1인 거 잘 취급을 안 해서. 그래서 나온 거죠. 13번 같은 문제가 되게 이제 보통 많이 틀려요. 사실 간단하거든.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간단하다 라고만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원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A, B, C, D라고 했는데 이름을 이따위로 붙여놨네. 여기에서 여기 직선 그리고 여기 직선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요거 3개 지나는 원 따로 그렸대요. 2라고 5, 5, 2. 도형 나왔으면은 우리가 써먹는 거 어차피 뭐밖에 없냐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있어요. 그쵸?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또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수순에 의해서 보통 결정되냐? 사인 법칙은 각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변과 각이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외접원 반지름 이야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 씁니다.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이 나오거나 또는 뭐 변이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B2의 길이가 5랑 CD의 길이가 16인 게 나왔고요.
ACD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인 것도 나왔죠. 자, 근데 이 오일의 반지름 그냥 R1이라고 할게요. R1이 3분의 7 루트 3이라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변 나왔죠? 얘 나왔죠? 그럼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건 사인 법칙이 맞아요. 사인 법칙. 근데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냐? 사인 법칙이면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접 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원주각과 내접 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원주각 그리고 대각 크기 합이 대각의 합이라고 하죠. 대각 합이 파이. 이거 두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고요. 빨간색으로 써요. 노란색. 여기 3분의 2파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바로 3분의 파이 떠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파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잖아. 그치? 그래서 sin b 분의 저기 a이죠? 그게 지름 2R1이라고 쓸게요. 문제에서는 R1이라고 안 썼는데 5일의 반지름이라고 쓸게요. 얘가 이제 3분의 14루트 3이 됩니다. 근데 sin b라는 게 60도이기 때문에 a2의 값이 3분의 14루트 3. 왜 7이라고 써있냐? 미안해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7이 돼요. 7이네요. 숫자 엄청 깔끔해졌죠?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너희가 어디서 봤냐면 중학교 2학년 닮은 파트에서 봤어요. 중학교 3학년 원과 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랑 이렇게 할까? 여기 각도가 지금 공통이고요. 이 노란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이랑 빨간색이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대응돼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A, B랑 DA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3분의 파이 여기 둘 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진 거죠. AA 닮음이에요. 닮음이면 우리가 닮음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럼 문제에서 나온 아직 안 써먹은 힌트 누구? 얘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래서 AB가 필요합니다. 이 둘이 닮은 B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애들끼리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건 여기가 5랑 7이라는 것, 여기가 16이라는 것. 전혀 엉뚱한 데가 알려져 있지, 그치? 그래서 뭘 써요? 여기를 X라고 쓴 다음에 코사인 법칙 씁니다. 변의 길이가 3개나 있고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죠. 49는 여기 쓰는 거예요. 25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4는 0이라서 x가 8이 뜨고요. 보이죠? 여기 8인 거? 야, 그럼 몇 배야? 그럼 이것도 몇 배겠어요? 몇 배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2a 길이가 야씨 이거 a라고 썼네. 미안합니다. 이거 c예요. c예요. c. 이 c의 길이가 10이거든. 그래서 ac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3이라는 거죠. 여기 8이고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지금 14라 했으니까 여기가 9가 됩니다. 길이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 사각형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에 대해서 다시 그린 거예요. 나는 8, 3, 16,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쪼개면 2분의 1,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1, 3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30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풀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좀 여기부터 이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짧죠? 풀이 저거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 한번 썼고요. 닮음 찾고요. 그 닮음 이용해서 닮음을 써먹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쓴 거고요.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다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구해준 겁니다. 그쵸?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저거죠. 내저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직 원주각과 그 대각이라는 정보에 대한 것을 잘 못 써먹어요. 많이 안 봐서 그런 것 뿐이고 더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넓이비? 넓이비를 어떻게 하나 구한 다음에 넓이비를 되냐고? 네, 그건 돼요. 1대 4가 하겠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x를 구한 시점에 거의 끝난 거긴 해서. 그쵸? 이렇습니다. (14번) 14번 지울게요. 14번은 이게 이 표현이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낯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절대값 gx가 gx다. 잠깐. EFX가 절대값 gx 더하기 gx입니다. 이게 뭔 표현이냐? 무슨 표현이에요?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범위 나눠야죠. gx가 0 이상이면 뭐예요? 2gx. g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방정식이거든?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의 교점이 뭐다? 근이라고 봐달라는 거예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교점이 근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gx의 정체가 뭐냐면 fx의 적당한 t에서 접선 그린 다음에 그게 접선이래요. gx가 0이면 네, 둘 다 0이죠. 2gx가 이 범위가 어차피 0이잖아. gx가 0이면 얘도 0이잖아. 뭐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크다의 등호를 많이 붙여서 그렇게 쓴 거라서 그건 뭐 큰 영향은 없다. 자, 근데 T에서 접선을 그렸죠. 그럼 당연히 접점이 근이어야 되지 않아? 근데 근이 아니네. gx라는 애는 얘의 접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살짝만 수정하면 이거예요. fx 방정식. 다시 보면 y는 방정식 이렇게 쓸까요? fx는 gx 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gx 0 이상에 나누기 2해도 어차피 똑같죠? y는 fx와 y는 이 gx랑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애랑 이거 교점이 몇밖에 없대? 9
이도록 하는 t의 범위가 1부터 9까지래. 이상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gx라는 거는 t, ft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t는 근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9인 건 이해가 간단 말이야. 9에서 접선 그리면 근이겠지. 이상한 건 이거야. 8.9에서 접선을 그려도 근은 9래.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걸 해석하려면 이거 그래프부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gx란 거의 그래프는 간단히 어쨌든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이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려져 있지? 그럼 얘가 잽니다. gx 0. 0보다 작은 놈은 그냥 니은자가 이렇게 니은자처럼 돼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저 표현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서. 그럼 9는 어디 있다고 하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이거 여러분 처음에는 수정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한번 예시 하나씩 들어봅시다. 서연아, 삼참선이 대략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9 어디 있는지 대략 집어봐. 아무데나. 오른쪽 끝에 여기 9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X축 어디 있다고 해볼까, 은하? 아무데나 집어봐. 여기가 X축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면, 자, 보세요. T가 9일 때의 GX가 얘입니다. 그쵸? 그럼 실제로 얘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게 이렇게 그려져. 근 몇 개요? 이 그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기각. 또 해보죠. 야, 랜덤으로 찍어보면서 이해해 주는 거야. 유진아? 9 어디다 찍어볼까? 극대값. X축 어디 있다고 할까요, 수아나? 네, 해보죠. 자,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접선이 9에서의 접선이 얘죠. 여기가 9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럼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다 0이네. 그럼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9분이도록 한 게 얘라는 거는 t가 8.9인 게 이상한 거라고. 8.9에서의 접선 어떻게 돼요? 얘죠. 그럼 걔 어떻게 돼? 여기야. 8.9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고. X축과의 교점. 얘게 됩니다. 교점 어디 있냐? 이상한 데 있죠. 이 그림도 아니에요. 이 그림도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이상한 거야. 왜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이는 건 여기에서의 접점과 여기에서의 접점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애초에 왜 안 됐어? 근이 더 있어서. 그쵸? 그래서 만약에 8.9라고 하자. 그럼 접점 이미 달라져 있지. 근데 왜 여기에 지금 8.9에서도 접선이 8.9에서도 교점이 하나밖에 9밖에 없어. 8.9가 근이 아니래. 왜? 얘가 힌트를 준 거예요. 방금 근데 8.9 찍었을 때 8.9에서 교점 있어? 다시 확대해 줄게요. 방금 그림이 뭐였는지. 여기에서 접선 그렸죠? 내가 찾는 제 gx랑 0짜리는 얘입니다. 그는 이상한 데 생기죠. 8.9가 없어졌어. 난 8.9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없어졌다고. 왜? 8.9가 0보다 작아서. 자, 여기까지 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빠르게 잡아야 돼요. 8.9이면 없어. 아니, 빠졌잖아. 접점은 당연히 근이어야 되는데 근이 빠졌다고. 왜? 0보다 작아서.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 되거든. 자, 그러면은 그냥 강제해보죠. 여기를 9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아, X축 어디 있을까요? 응? 뭐? 여기 9에? 여기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접선 여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니까 교점 이거 하나죠. 맞아요? 자, 8.9라고 하죠. 한 여기라고 하자. 아니야. 여기 접선 이거죠. 근데 실제로 그려지는 건 주황색이요. 노노. 얘죠. 교점 누구야? 얘밖에 없죠. 뭔가 돼. 이상한 거 해볼까요? 이상한 것만 찾아보면 돼. 자, 여기가 접선이라고 합시다. 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거 얘가 만약에 t면은 g 어떻게 돼요?
얘입니다. 0보다 작으면 싹 다 0이라서. 0보다 작으면 0이 돼서 오히려 2에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질문이지. T1은 뭐야 이제? 오케이. 저 T들이 0보다 작다는 건 이해가 갔어. 저 1은 뭐야? 자, 저기 하늘아 1 어디쯤에 있다고 찍어볼까요? 자, 극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어보죠. 여기서 그어봤어요. 그럼 얘 어때요?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뭐가 돼요? 9가 돼요. 근데 1이 여기라는 건 내가 0.9쯤 여기 살짝 위를 살짝 왼쪽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전히 9가 되는 게 있죠. 맞지? 미세하게 있지? 그럼 얘 아니야. 1이 여긴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예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과는 뭐냐? 이거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공간 넓은 거야. 방금 그렸던 거 너희가 말한 거 나도 그대로 그렸어. 나도 그대로 그렸어. 그러다가 얻어낸 거죠. 1,f1에서의 접점이 9,0을 지납니다. 그럼 이거보다 살짝 크면 어떻게 되냐? 살짝 작은 놈이 접선 그리죠? 그럼 교점이 이상한 데로 바뀌어요. 얘보다 1보다 살짝만 오른쪽에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9,0만 근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연습해 왔어야 돼요. 여전히 여태까지 연습을 했어요. 1,f1에서의 접선이 9,0 지난다. 이거 식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건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건 연습이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얘는 연습할 수 있죠. x-1의 제곱 x-9 더하기 gx. 근데 gx라는 애가 지금 저기 1,f1에서의 접선이죠. 그래서 f'1 x-1 더하기 f1.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1,f1에서의 접선. 이렇게 써집니다. 그쵸? 자,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면요. 접하면 완전 제곱식이고요. 지나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fx가 이 직선과 1에서 접하고 9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f2분의 3이 정수다. 자, 그리고 이거 안 썼네요. 여기다가 이제 f9 대입하면 뭐예요? 0이겠지 뭐. 9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0 되고요. 뭐예요? 8 f'1 더하기 f1이 0이다. 여기까지. 이때 f2분의 3이 정수를 아까 전에 말해서 정수 블라블라는 뭐라고? 대입하는 거라고 말했죠. 대입합니다. 4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5 더하기 2분의 f'1 더하기 f1. 내가 지금 원하는 게 f1의 최대거든? 그래서 f'1을 지울 거예요. f'1은 마이너스 8분의 f1이라서 자연수 정수는 8분의 마이너스 1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f'1은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f1 더하기 f1이라서 16분의 15 f1 마이너스 8분의 15가 n이 됩니다. f1은 2항하고요. 5분의 16, 15분의 16 하면 16 곱해주면 30. 16n 플러스 30 나누기 15. 얘가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를 구해달래요. 씨, 어떻게 구하지? n에다 0 대입하면 2잖아. 그치? n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분의 2고요.
그쵸? n에다가 뭐 1 대입하면 15분의 아니 씨 이거 뭐 해야 돼? 문제 보니까 답은 있는데 왜 나머지는 답이 없을까요? 왜 나머지는 답이 없죠? 얘만 답이 있죠? 그림 다시 보세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 거라서 얘네들 안 됩니다. 얘만 돼. 오케이? 어렵죠? 어려운데 저 절대값 더하기 gx라는 애가 사실 되게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 하죠.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서 좀 익숙하다. 실제로 수능에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던 주제고요. 수능은 아니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적이 있는 주제였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은 gx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동시에 저런 조건이 되었을 때 아까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 구할 수 있냐. 저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안 그려보잖아? 그러면 못 그립니다. 안 그려보면 못 그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4번, 15번, 21번, 22번 따위의 것들은 그래프를 그리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연습을 좀 해봐야 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근데 막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보통 다 이런 일이 뭐 접할 때 이런 일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풀다 보면 패턴이 조금 생겨요. 물론 그 패턴의 틈바구니를 항상 이런 새로운 모의고사에서 물어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15번 볼게요. 또 나왔어. 이거 친절하지 않니? 니네 연습하라는 거야. 그래프에서도 연습하고 여기서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야? 절대값 더하기 그냥 떴어. 아, AN이 0보다 이상이면 뭐라고? EAN. AN이 0보다 작으면 뭐라고?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가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N이 만약 0이잖아? 0보다 작아서 음수 0 뜨잖아? 그럼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0 뜹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A1로 A2 만들고요. A2로 A4 만들고요. A4로 A8 만들고요. A8로 A16 만들라는 거야. 그쵸? 근데 하나가 0 뜨면 그 다음에 다 0만 뜰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A5 더하기 A7 A4 A7 A9가 더해서 0이잖아?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0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마이너스. 그치? 하나가 마이너스. 여기서 하나 미리 적어두면 좀 더 편하겠네요. AN이 0 이상이면 2AN이고요. AN이 0보다 작으면 0이죠. 무슨 말이냐면 A 짝수는 반드시 0 이상입니다. 짝수라는 건 이미 누군가한테서 2를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 과정을 통해서 넘어온 애야. 음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절대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질문은 그거지. 얘를 통해서 이걸 얻었어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6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순간 동시에 등장해야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얘야? 둘 중에 누가 얘야? 그래서 그거에 대답하면 답이 나와요. 그거에 대답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 이것까지 써야겠네요. A 0이고 짝수다. 이것까지 하죠. 자, A4가 첫 번째 A7이 뭘로 할래요? 누가 마이너스 6인 거 할래? A7이 마이너스 6 할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것 때문에 반드시 뭐가 떠요? A5가
6이 뜨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또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A 9가 뭐예요? 3이고요. 동시에 A 4가 12다. 이것까지 얻을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면 이 세 개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얘는 곱하기 2에서 만들어지고 0이라서 어차피 짝수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A4가 될 수 있는 건 12밖에 없어요. 그러면 3과 마이너스 6을 이 둘이 나눠 가지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자동으로 얘가 3을 가진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A5가 0이라는 것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되감기 A2는 얼마죠? 6. A1은 얼마죠? 3. 되감기 가능하죠? 여기에서 되감기 가능하잖아. 그치? 되돌아가는 거.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를 아니까 A10은 12, A20은 24 이렇게 써질 것이며 얘 때문에 A14가 뭐가 떠요? 반드시 0이 뜹니다. 오케이. 여기 시그마 옆에 보면 M1 더하기 M2가 25인데 이 M1과 M2는 뭐냐면 AM1도 0이고요. AM2도 0이래. 그러면은 14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떠요? A11이 0이라고 뜹니다. 동시에 이 전항들 중 0이 없다.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M1이라는 게 제일 작은 놈이거든.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는 다 구했어. 사실 봐봐. 1 있죠? 2 있죠? 3 어디 있어요? 없네? 4 어디 있어요? 5 어디 있어요? 6 어디 있어요? 7 어디 있어요? 8 어디 있어요? 8 어디 있냐? 안 했네. 24. 9 어디 있어요? 9. 10 어디 있어요? 11 어디 있어요? 0.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요. 36, 48, 60 더하기 A3 더하기 A6이 됩니다. 얘가 60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A3 더하기 A6이 뭐여야 돼? 0이 되죠. 야, 근데 A3이 0보다 크면 이거 2배죠. A3이 0보다 작으면 얘 0이죠. 어떻게 해도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못 나와요. 틀린 거예요. 대입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대입하세요. 대입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끝났어. 애초에 내가 후보가 2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두 번째 후보 뭐예요? A7 누구야? 3인 거예요. 그럼 A9가 얼마예요? A5네요. A5가 얼마예요? 마 3이에요. 동시에 A9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A4는 12예요.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서 4개를 먼저 썼어요. A5가 마3이기 때문에 A10은 0이에요. A9가 마6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 없어요. A4가 12이기 때문에 A2는 6이고요. A1은 3이면서 A8은 24까지 됩니다. A10이 0 떴죠? 맞아요? A10이 0 떴다는 것은 내가 A10, 그러니까 10 더하기 M2가 25이므로 M2는 15가 되고요.
선생님 10보다 작은 m이 1이 있으면 25가 안 나오지. 얘보다 작은 m이 1이 있다면 그건 2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을 10이 이미 0이 떴잖아. 10에서 0이지. 10보다 작은 애들 중에 0이 있다면 더해서 25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면 반드시 15여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되고 a1 알아요? a2 알아요? a3 알아요? a3 말 안 했죠. a4 알아요? 어딨냐? a5 알아요? a6 알아요? 아까 6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썼죠? a7 알아요? a8 알아요? a9 알아요? a10 알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이너스 6, 6, 마3, 3, 36, 39 더하기 a3 더하기 a6이 60이려면 a3 더하기 a6이 21이려면 a6이 2a3이고 a3이 7이다 라고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a24 7 곱하기 2 얘가 a3이고요. 얘가 a6이고요. 곱하기 2한 게 a6이고요. 곱하기 2한 게 a12고요. 곱하기 2한 게 a23입니다. 그래서 56이 돼요. 7은 a3이고요. 곱하기 2한 게 a6, 곱하기 2한 게 또 a12, 곱하기 한 번 더한 게 a2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애초에 저것까지는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시간이 되게 모자란 작업이고 이 과정을 안 거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애초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해야 되는 건 뭐 이거죠. 이걸 풀려면은 사실 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시간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리들을 조정해야 돼요. 얘가 시간이 덜 걸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자질구레한 프리들을 다 조절해야 돼요. 막 뭐 미지수 잡을 때 ax 제곱더 bx 더하기 c 이렇게 잡는 거 싹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얘를 못 풀어요. 그냥 태생이 그렇습니다. 왜요? 16번 지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거요. 아, 그거 지금 계산 실수했어요. 그럴 수 있죠. 계산 실수. 계산 실수 할 수 있죠. (18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분의 ak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이게 부분분수 계열이라서 한번 써보면은 이게 1분의 a1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3 그래서 5개 쓰면 되거든? 오래 안 걸려. 끝났어요. 보여요? 지워지는 거? A1-6분의 A6만 남습니다. 이게 8이래. 근데 A6이 뭐래? 12. 그럼 A1은 10. 그렇죠.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맞죠? 부분분수와 비슷한 주제였죠. 19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가 0이랍니다. 뭐야? 세제곱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차수 비교하는 거죠. 그쵸? 최고차 개수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0이 떴대. 무슨 말이야?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리미트 x-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fx
라는 건 뭐라고 쓰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F'이에요. x-a분의 fx니까. 그럼 얘는 뭐야? 4죠. 이게 F3이랍니다. 동시에 F2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를 저렇게 쓴 거에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요. F'E는 2-k 있고 그게 4 곱하기 F3. F3은 뭐예요?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죠. 1 곱하기 3-k다 라고 하면은 1차 방정식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수가 나왔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주 쓰는 아이디어 하나만 정리하자면 오랜만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fx가 x-a qx 이런 꼴이라면 f'a는 그냥 qa입니다. 그래서 fx가 x-a의 제곱 qx라면 f'a는 0이 떠요. 완전제곱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분은 반드시 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k가 3k는 10. 마음에 좀 안 드는 숫자가 나오는데? 3k 12 빼기 10 3분의 10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F5를 구하래요. 그럼 좀 마음에 들죠. 3 곱하기 5 마이너스 3분의 10 5가 되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고통스럽나? 나도. 안돼. 뭐야? 20번. gx가 인테그랄 0부터 x, a부터 x까지 이렇게 x와 t가 섞여 있을 때는 쪼개서 푸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교재에 나왔던 건 x-t 곱하기 f't인데 이걸 좀 변형하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미분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입까지 하는데 GA는 0이고요. 근데 이건 별로 필요가 없긴 해요. 이 문제에서. G'X 고배 미분이에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앞에 건 고배 미분, 뒤에 건 그냥 미분. 앞에 거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F'X 나옵니다. 미분하면 fx 빼기 f'x 떠요. 그래서 네, 지워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죠. f'x fx 빼기 fa 정적분한 거니까 맞죠? f' 적분하면 f잖아요. 거기다가 x랑 a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즉 0보다 이하인 부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다시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이하고요. 2와 4 사이에서만 얘가 0 이하래요. 이게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이게 fx가 애초에 3차 함수거든?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이거 몇 차 함수예요? 곱하면 5차 함수입니다. 와씨 끔찍해라.
근데 어쨌든 얘가 0 이하래. 오차라고 생각해보자. 오차야. 오차가 0 이하려면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일 것 같아? 오차 방정식이면? 오차면 5개겠지. 그쵸? 그게 자연스럽잖아? 1차는 하나, 2차 2개, 3차 3개, 4차 4개. 몇 개? 3개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푸는데 근이 2개일 수 있어? 왜? 중근이 있나 보다. 중근이 있나 봐. 그쵸? 근데 여기에는 중근이 있을 수 없잖아. 그쵸? 여기에 중근이 있나 봐. 맞아요. 중근이 있나 봐요. 왜냐면 얘가 중근이면은 얘가 순증가 함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3차 함수 f'x가 항상 0 이상이잖아? 예를 들어 f'x가 x-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실제로 fx 뭐냐면 이거 x-1의 세제곱 더하기 c 됩니다. 이거 순증가 함수 돼요. 완전 제곱식 나오면 안 돼. f'에서. 그래서 뭐예요? f'x는 둘 중에 하나야. 이거거나 이거거나 뭐 이거일 수도 있지만 셋 중에 하나네요. 근데 아마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다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2와 4를 기준으로 f'x를 3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 얘, 얘. 자, 여기에다가 3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이 fx 빼기 fa는 fx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가 극값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의 근은 뭐라고 썼나? 근은 여기에서 극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x를 내가 세 개로 그렸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가 다 극값이어야 돼. 맞아요? 극값인 상태로 위아래만 움직이는 거야. 많이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림을 보죠. 그러니까 얘로 보죠. 자, 마이너스 1과 4에서 극값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2가 근이어야 되죠. 맞아요? 지금 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돼, 안 돼? 지금 봐봐. f'x가 fx 곱빼기 fa랑 곱했을 때 0 이하라는 건 어쨌든 0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이 여기에 있다고 무조건. 다른 데선 0인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3차 함수 fx 빼기 fa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극값 가지고 여기서 극값까지는 애면은 지금 교점이 이상한 데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여기에 생기죠. 맞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여기 왼쪽에 생기죠. 안 돼요. 이 그림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근 같고요. 다시 극값이에요. 근데 여기에 근 가죠. 어떻게 해요? 그려질 수가 있어요? 어? 뭔가? ES 이렇게? ES 접하면 여기 왼쪽에 있어요. 맞죠? 얘가 깔끔한데. 그래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4 지나면 깔끔하죠? 이해가요? 오케이? 자, 후보인데 실제로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왜 그러냐면 방금 내가 상상한 게 이거잖아. 그치?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이 fx 빼기 fa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4가 되는데 이거 맞죠? 접하고 지나니까 이거 극값 이에서 안 가져도 되잖아. 상관없네. 잠시만. 잠깐만 이거 되나? 내가 잠깐 잘못 봤나? 내 프로.
안 돼. 되네. 얘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 되겠네요. 자, 이때 그럼 우리가 그 A라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A를 고민해 봅시다. 뭘까? A가 뭘까? 잠깐만. 근데 그럼 A가 누구야? 지금 여기다 A 대입한 게 0이잖아. 그럼 A가 누구야? 4네. 그쵸? 왜냐면 이거의 근이 지금 여기에다가 A 대입해야지 0 되잖아. 여기다가 A 대입하면 0 되는 거 얘죠. 맞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F' 6의 값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이거 틀린 문제, 틀린 풀인데. 내가 뭐 써야못해가지고 이런 거 보여줬지? 네, 그냥 하죠. 이렇게 하죠. 왜냐면 이게 틀린 풀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F'2가 0이어야 되거든? F'2를 구하면은 F'2 미분해서 2 대입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9 그러면 0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씨, 그럼 뭐야? 뭐가 문제야? 틀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수정해요. 4,0을 지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극값이 되게만 하고 얘가 이상한 데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 빼기 fa를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1과 2가 극값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대1 비율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2분의 7이 됩니다. 즉 fx 빼기 fa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요. 그리고 얘가 A는 4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가 F'X인 것과 얘가 Fx 빼기 FA인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어렵죠? 자, 뭐 원하는 건 이거예요. F'6을 구하는 거라서 앞에 거 미분하고 6 대입하면 7 곱하기 6 대입하면 2분의 5 더하기 미분해서 계산하면 40도 7의 제곱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35 더하기 9는 84 이렇게 되죠. 설명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네. 아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느낌이 드네요. 야, 이거 확통 설명하면 끝나겠는데? 확통까지만 하면? 미적분 친구들은 미적분 따로 해줄 테니까 그냥 수학 원투만 하고 가도 돼요. 알았죠?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확통이 그래도 20분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21번, 22번이 22번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21번은 그래도 좀 간편한 편입니다. 나만 그런 거. fx가 절대값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1, 2야.
2에 ax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ab. 얘는 내가 알아. 그래. 이건 알아. 이건 확실하게 알아.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마이너스 8을 접는 선으로 걔를 접은 거죠. 1까지. 여기다 1 닦아. 1 대입하면 얼마냐 얘? 1 대입하면 32 빼기 8 마이너스 24. 여기가 y는 마이너스 8이 정근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쵸?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Q가 내가 아까 두 점을 고른대요. 두 점을 이렇게 골랐잖아. 그러면은 Y축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가로선 그리라는 거죠. PQ 골랐을 때 가로선 그리면 교점 3개래. 오케이? 교점 3개.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릴 수 있으면 가로선 그려서 교점이 2개인 건 없는 거야. 3개만 돼요. 그렇게 2차 함수를, 그 지수 함수를 그려보자. 좋아. 자, 2ax 플러스 b제곱 더 2ab죠.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교점 2개밖에 안 되죠. 안 되지. 그럼 이게 어떻게 이동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잖아. 그치?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 교점 2개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얘 1 못 대입해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야? 애초에 2개일 수 없어. 그럼 됐지? 안 돼요. 여기에서 가로선 그리면은 교점 2개 됩니다. 여기랑 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하나 더 있어라 하는 게 그 문장의 의미예요. PQ를 잇는 선이 Y축의 수직이면 반드시 교점 3개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쵸? 3개인 게 없으니까 뭐야? 그래서 뒤집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안 되잖아. 왜 안 돼? 여기는 3개인 거 보여요? 이쪽 이렇게 3개인 거 맞지? 왜 안 돼? 위에 있는 놈 때문에. 그래서 줄여요. 줄입니다. 굉장히 줄여요. 굉장히 줄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아까 문제 됐던 놈 여기에서 교점 하나밖에 없죠? 이거 점근선 똑같다고 하면은 교점 똑같이 없죠? 그래서 3개 됩니다. 답은 얘예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냥 싹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애초에 모의고사 문제는 보통 그래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볼펜으로 푸는 거는 뭐 최악이고요. 연필로 많이 지워봐야 돼요. 많이 지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2ab가 마이너스 8인 거고요. 여기 1 대입한 놈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고요. a, b는 마사예요. 그럼 뭐 끝나지 않았니? a는 4, b는 마이너스 1 이거나 a는 마이너스 1, b는 4. 당연히 틀려요. 왜냐면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b는 11. 이해가요? 그래프가 저 따위로 그려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뭐 하나 안 어려운 게 없죠. 아, 내 꿈은 9시 반에 끝나는 거였는데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설명하면 9시 반쯤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 22번. 정리 마저 하시고요. 22번. 문제, 22번 너희가 문제를 보긴 했니? 그래프 많이 그려야 돼요. 야, 지금 내 풀이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옆에 있는 거에 비해 그래프가 좀 더 많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이 시도해야 돼. 바로 안 떠올릴 수 있어.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조건에 맞는지 하나 보면서. 알았죠? 내가 칠판에 그려주는 모습이 실제로 다들 해보는 거야. 선생님들도 그려봐야 돼. 선생님들도 그려보면서 풀어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려봐야죠. 물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시간 낭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2번, 21번을 풀려면 사실 다른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22번 풀 수가 없어요. 아예 그게 접근을 못해요.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아예 그냥 다 넘겨가면서 21번, 22번을 보는 거 아니면 실제로 시간 내에 다 풀면서 보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긴 해요. 어차피 앞에 있는 4점짜리나 이 4점짜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11번, 12번 안 풀고서 21번, 22번 푸는 건 진짜 뭐 미련한 짓이야. 그걸 무조건 맞고 다른 거 다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똑같은 4점짜리잖아. 그치? 명예롭게 죽는 거 필요 없어요. 알았죠? 실속을 챙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 22번.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고 gx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6 x 빼기 3이래요. hx라는 애가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거 절대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랑 이제 계속 했던 친구들은 항상 말했었죠. 절대값은 가장 사랑받는 주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기호 하나만 있어도 알아서 문제가 난이도가 급등합니다. 이거 얼마나 편리해. 그렇다고 가우스를 쓸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안 돼. 그럼 또 뭐 써? 쓸 게 없어. 아주 땡큐.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gx가 작을 때 gx라고 쓰고요. fx가 작을 때 절대값 fx래요. 문제에서 hx 극대가 두 개래요. 그리고 미분 불가능한 게 두 개래요. 극대가 두 개다. 그런가 봐. 미분 불가능이 두 개다. 왜 미분 불가능이 뜨지? 지금 환승하죠. 그러니까 이 hx란 건 gx랑 fx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맞지? 환승하지. 환승하다 보니까 미분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 있나 봐. 그럼 또 뭐? 절대값 때문에 미분 불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꺾이거나 끊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연속이라고는 했거든? 그러니까 끊어지진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럼 꺾인 부분인가 봐. 그러니까 꺾일 수 있는 용도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승하다 보니까 꺾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절대값에 의해서 꺾이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런 상황이라고 예측을 해요. 극대가 두 개인 건 특이하죠? 3차 함수도 극대가 하나고 2차 함수도 극대가 하나인데 어떻게 극대가 두 개가 되지? 아마 뭔가 환승이나 꺾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자, 여기에서 이 연속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 환승은 gx랑 fx가 서로 크기가 달라질 때죠. 그 말은 x는 a에서 만약에 그냥 환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진짜 실제 표현은 환승이라고 안 하지만 환승한다고 하면 fa랑 ga가 같죠. 맞아요? fx가 gx 이상일 때 gx니까 둘이 같을 때부터 얘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어? 얘잖아. 맞아요? 얘였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됩니다. 이상이 어떻게 절대값이랑 얘가 같아? 그래서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0 이상인 곳에서만 환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말해줍니다. F3은 0이래요. 오케이. 마이너스 6과 3의 기준으로 2차 함수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gx가 작을 때는 gx고 gx가 클 때는 fx를 꺾는데, 자, fx를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3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야 되네. 그치? 어떻게 3 이상에서만? 아무렇게 그릴게요. 이건 그리지 마봐요.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gx가 작을 때는 gx 맞죠? gx가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얘를 접은 놈. 그럼 사실 뭐야? 그래프 이거밖에 없어요. 얘입니다. 어우, 극대극소도 없죠. 미분 불가능한 것만 하나 있죠. 일단 이 그림 패스. 일단 우리가 얘는 가만히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확정적인 애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할까? 2차, 3차 함수. 어차피 n자 모양이야. 어떻게 그릴까? 아까 미분 불가능인 거는 환승해서, 그쵸? 환승하거나 절대값 때문에 생기는 거라며. 그래서 해봅시다. 어떻게? 환승을 하도록. 환승한다는 건 교점이 있다는 거죠. 0보다 큰 데에서 교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교점이 몇 개라고 한번 말해볼까? 서연아, 교점 몇 개로 한번 그려볼까? 교점 2개? 2차 함수랑 3차 함수가 교점이 2개?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3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근이 2개야? 중간, 즉 접한다는 거죠. 접하도록 한번 그릴게요. 얘는 지나야 돼요, 무조건. 그쵸? 이렇게 그렸어. 여기까지 얘가. 접하도록. 그러니까 그 생각이야. 한번 접하도록 그려볼까? 근데 접하려면은 0보다 큰 데에서 접해야 되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 그림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gx가 더 작을 때는 gx인데 그럼 뭐야? gx가 더 작을 땐 여기 하나 남았지? 나머지는 다 fx가 더 작죠? fx가 작을 땐 뭐야? 2절대값 fx는 혹시? 아니죠?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절대값. 이거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한 거 몇 개니? 잠깐 여기 하나, 둘. 뭐야? 이거 미분 불가능해 보여? 안 불가능해 보여?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아니, 불가능하다고 하면 3개야. 그렇죠? 극대가 2개인 건 딱인데. 내가 어떡하냐? 어떻게 미분 불가능을 하나 줄이지? 이건 무조건 접히면서 미분 불가능 아니야? 어떻게 줄여?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하나 해요. 뭐? 얘가 지금 3차 함수 지금 fx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이걸로 환승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미분 가능하면 되겠네. 얘가 미분 가능하면 이거 2개만 불가능인 거잖아.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있어. 얘는 지금 접혀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여기 기울기는 얘 기울기는 F'3입니다. 얘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 기울기는 G'3이죠. 맞아요? 그 둘이 그럼 여기는 이때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여기 있잖아. 여기. 얘는 기울기가 뭐냐면 접힌 거잖아. 마이너스 F'3입니다. 얘랑 얘가 같으면 돼요. 얘랑 얘가 같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fx식을 써야겠죠. 어떻게 써요? 3 대입하면 0인 거 하나 아니까 x-3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f'3에 마이너스 붙이면 아까 했네. 아까 인수 있을 때 미분한 거 했잖아. 그치? 지우고 대입하면 돼요. 얘가 g'3 저것도 뭐예요? x-3 지우고 3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3a 플러스 b가 9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뜹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지금 접해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그 말은 지금 얘랑 얘를 내가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2개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근이 두 개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하나가 있죠. 지우면 뭐예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근 몇 개예요? 그러면 걔가 한 개. 근데 이상해. 문제에서 왜 최대라는 멘트가 나오지? 아,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접하도록 그렸잖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나와서 그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라는 건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애초에 3차 함수가 이거 절대값 해봤자 뭐가 돼? 그쵸? 괜찮다고. 접하지 않아도 꺾인 거 2개 만들 수 있고 그때 2개 만들 수 있다고. 그쵸?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 한 거야? 접하도록 한번 그려보면서 이거까지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진화하는 거야, 우리 생각이.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쨌든 얘의 근이 합쳐서 2개 이하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b 플러스 12는 0에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쓸 수 있고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10인데 b가 9 빼기 3a죠. 그래서 9 빼기 3a 더하기 12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 나 a의 값이 궁금하거든. a제곱 플러스 10 뭐냐 3 6a 20에 84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0과 4 사이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F4라는 놈은 여기다가 지금 얘죠. 얘 어딨냐? 여기다 4 대입하는 거죠. 그럼 16 더하기 4a 더하기 9 마이너스 3a라서 25 빼기 a인데 최대 25 플러스 a니까 최대값 얼마? 29가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대답이 한 번에 나와서 굉장히 깔끔하게 풀렸죠. 그렇죠? 여기 a가 4 이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25 더하기 a의 최대값은 a가 4일 때 29가 되는 거죠. 그렇게 풀리는 거야. 시도를 해봐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충 때려 맞췄을 때 한 번에 운 좋으면 바로 나와. 다이렉트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계속 찾는 거예요. 대입하고 하면서 찾고 하는 겁니다. 네,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확통은 뭐 미적분은 고생했습니다. 봐도 좋아요. 확통 친구들은 마저 4문제까지만 하고 4문제 끝나면 보내주겠습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저기 뭐야 화요일 날 시간 되면 해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려주거나 할게요. 알았죠?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수환이랑 하늘이 진짜 오래 있었네. 유진이도 그러네. 유진 너 아직도 못 가네? 잘 가요. 자, 27번 봅시다. 확통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실제로 28번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랑 3 사이래요. 근데 A, B, C, D가 5 이하래. 5 이하? 5 이하? 제가 5 이하라고? 그럼 뭐부터 하면 돼? 야, 얘 3 때려박으면 어떻게 돼? 는 3인 거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3H3. 저거요. 그쵸? 얘가 4면 어떡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랑 뭐 되는 거예요? 3도 되고요. 4도 되죠. 그럼 뭐야? 그럼 뭐야? 10 더하기
15, 25. 얘가 오면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4, 5잖아. 그치? 3H3, 3H4, 3H5. 10 더하기 15 더하기 25. 25라고? 22. 그래서 얼마예요? 46. 계산하면 181.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쟤는 베이비예요. 일단 28번 이거 말이 좀 헷갈리죠? 말 이해한 사람. 이해는 했어? 뭔 말이냐면 사실상 내가 낼 수 있는 게 10개인 거야. 1, 1, 2, 1, 3, 1, 4, 2, 5, 2. 그쵸? 일단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처음으로 꺼낸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1일 때 라고 했어. 잠깐 1일 때 뭐 하라는 거야? 조건 확률이네. 그럼 전체부터 구하죠. 전체 얼마예요? 꺼낸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1일 때 라고 했잖아. 이게 전체잖아. 그치? 꺼낸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1이다. 지금 그림이 한번 그리죠. 1, 1, 2, 1, 3, 1, 4, 2, 5, 2라서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잖아. 그치? 1을 보이려면 얘를 꺼내거나 또는 얘네를 꺼내서 다섯 개 중에 하나 꺼내는 거잖아. 그치? 얘네를 꺼내서 뭐 해야 돼요? 뒷면 나와야 됩니다. 뒷면 나와야지만 1이잖아. 그치? 이게 전체야. 이게 전체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를 해요? 두 번째 꺼낸 놈이 두 장의 카드에 보이는 숫자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1, 2 되고요. 1, 3 되고요. 1, 4 되고요. 1, 5 되고요. 뭐 2, 2도 봐봐. 1, 2, 1, 3, 1, 4, 1, 5, 2, 1, 2, 3, 1, 뭐 3, 1, 3 너무 많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전체에서 반대를 빼자.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돼요. 반대는 뭐냐면 1회에서 얘를 뽑고 그 다음에 뽑는 게 같을 확률인 거예요. 11짜리 있죠? 11짜리를 뽑았어. 이제 4개 남았죠? 넷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그 애를 고른 게 같은 면이 되는 확률을 같은 면이 보일 확률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1에서. 이건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1에서 빼는 걸 연습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 내 1에서 빼는 거죠. 이게 좀 까다롭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 얘가 1, 2를 뽑았어요. 이거 지금 지워졌죠? 넷 중에서 같은 숫자 나오도록 하는 거 몇 가지예요? 같은 면 나오게 하고 싶어. 이렇게 2개 골랐을 때 맞죠? 이렇게 2개 골라도 되죠. 이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2개 골라도 되죠. 이 때문에. 다시 이거 2개 고르면 1 때문에 되고요. 이렇게 2개 고르면 2 때문에 되고요. 이렇게 2개 골라도 2 때문에 되고요. 이렇게 2개 골라도 2 때문에 되죠.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뽑긴 뽑았는데 자 이렇게 2개를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놔도 같은 면이 나와? 아니죠. 둘 다 확률이 깔립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 돼요. 얘가 1 나오고 얘도 1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을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5분의 1 곱하기 6분의 5. 6분의 1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1이 나와요. 이 1을 뽑았어요. 이것도 5분의 1이죠. 좀만 밑줄로 오자.
5분의 1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5분의 1을 뽑긴 뽑았는데 얘를 뽑았어. 얘를 뽑았을 때 주의할 게 뭐야? 1, 2를 뽑았을 때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무조건 1이지만 지금 어쨌든 1회에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뽑았을 때 주의해야 돼. 2분의 1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뒷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이 있었잖아. 그치? 곱하기. 또 1에서 같은 면 보이는 경우를 뺄 거예요. 자, 이미 2, 1은 뽑았어. 맞지? 그럼 나머지 애들 중에 같은 면 보일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뽑았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일단 전체는 4C2야. 4C2분의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이렇게 뽑았을 때는 얘가 뒷면 나와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2개 뽑았을 때는 없네요. 이 2개 뽑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4분의 1. 얘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좀 달라요. 2분의 1이랑 4분의 1. 이거는 다시 얘는 왜 나오냐면 좀 해설을 달할까요? 1, 1과 3, 1을 뽑았을 때는 1, 1과 3, 1을 뽑았을 때는 2분의 1인데 얘는 4, 2와 5, 2를 뽑았을 때는 둘 다 뒷면이 나와야 돼서 4분의 1인 거죠. 되게 촘촘하게 해야 되죠. 그지 같은데. 자, 그럼 얘는 지금 12분의 1, 24분의 1, 24분의 3이라서 24분의 3을 빼면 24분의 21이라서 240분의 20. 와, 진짜 너무 크죠? 맞나? 24분의,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3일을 뽑았어요. 똑같아요. 3일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3일 뽑았을 때도 5분의 1, 저 3일을 뽑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저 뒷면이 나와야 돼요. 뒷면 나와야 돼요. 뒷면 나와야 돼서 2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 1에서 같은 면 나오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같은 면 나오는 거 똑같죠? 똑같을까? 아, 다르네. 아, 이게 또 다르네. 아, 괴롭다. 42분의 이 둘을 뽑을 때는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요 보기에선. 이 둘을 뽑았을 때가 돼. 이 2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세 개가 됩니다. 42분의 3개가 추가돼요. 물론 얘네들은 확률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네요. 보여줄게, 다시 적어줄게요. 이거는 1, 1과 2, 1을 뽑았을 때라면 얘는 2, 1, 4, 2, 5, 2에 해당할 때는 우리가 이 중에서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고를 때는 4분의 1씩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얼마냐? 24분의 3, 24분의 6, 24분의 9, 240분의 잠깐만 24분의 9, 3, 24분의 2, 24분의 5, 24, 240분의 119.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얘가 240분의로 통분하면 40이니까 240분의 80입니다. 전체가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5가 뜹니다.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오히려 저쪽에 있는 29번, 30번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이 간혹 이제 재작년 6월이 그랬는데 6월 모의고사가 9월, 10월 모의고사보다 그러니까 28번 문제가 29번, 30번보다 어려웠던 적이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1, 2, 3, 4, 5, 6, 7, 8에서 1, 2, 4, 8은 이웃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한 두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20의 배수인 애가 있대요. 20의 배수인 애가 있다. 무슨 말이야? 4나 8 옆에 5가 있어야 된다고. 그쵸? 4나 8 옆에 5가 있어야 된다.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고정을 시키죠. 1, 고정. 2, 4, 8을 배열합니다. 몇 가지요? 2, 4, 8 배열 3팩.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누구 들어가요? 3, 5, 7, 3, 5, 6, 7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잠깐, 그럼 이거를 아직 고려하지 않았는데? 4 또는 8 옆에 5의 배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 붙여놓고 누구랑 붙여놔?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그냥 3, 6, 3, 5, 6, 7 5, 6, 7을 배열해요. 그럼 계산하면은 얼마야? 24 곱하기 6이라서 144거든? 그래서 4, 8 옆에 5가 없는 경우를 빼려고 했어요. 4, 8 옆에 5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5라는 것은 1, 2, 4, 8 중에 누군가의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2랑 4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요. 4랑 8 사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5가 없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5, 2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고정시키고요. 얘를 이제 고정시키고 지금 1, 2가 여기 있으니까 4랑 8 배열하는 거 2팩 4, 8 배열하는 거 2팩 그리고 나머지 3개 배열하는 거 3팩 4, 8 배열하는 거 그리고 누구죠 얘? 이름? 3, 6, 7 배열하는 거 근데 이제 1과 2가 자리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 1과 2 계산은 얼마예요? 24 둘 빼주면 120입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 마지막 30번. 30번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1이라는 게 F2보다 이하라 했고요. F1 더하기 F2가 F3 이하라 했고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F4 이하라고 한 거예요. 그쵸? 이걸 시그마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fx가 기본적으로 0부터 4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진짜 셌어요. 진짜 셌어. 이따위로 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조건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떤 뭔가 공식처럼 고배 법칙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셌습니다. 어떻게? 진짜로 세. 0, 0, 0이면 얘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다섯 개. 얘가 1이에요. 그럼 F4는 3개 더한 거 누구? 1보다 이상이죠. 그래서 4개 가능합니다. 얘가 2면은 3개. 3이면 2개. 4면 자, 근데 이제 0이 아니라 0, 그 다음 한 사이클 돌린 거예요. 1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뭐 이상이야? 이 둘 합한 것보다 이상이잖아. 1이죠.
그럼 둘, 셋 더한 것보다 이상이잖아. 얘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2, 3, 4. 맞아요? 얘가 2면 셋 더한 것보다 이상이잖아. 3, 4. 얘가 3이면 4밖에 안 되죠. 얘가 1일 때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두 사이클 돌렸어요. 0이고요. 2예요. 그럼 얘 될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2. 맞죠? 맞아요. 그럼 되는 건 몇 개요? 4.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얘가 3이면 얘가 3 되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1, 2, 4. 한 개. 마무리입니다. 더 하면 돼요. 15, 21, 23. 진짜 세는 문제예요. 세는 게 나쁘지 않다.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F1, F2, F 3, 2, F4보다 작은 거니까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조건들은 맨 마지막 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얘가 0, 2, 얘가 1, 1 되니까 얘가 바로 뭐부터 돼요? 2부터 되잖아. 이 둘 때문에 얘가 커져야 돼요. 여태까지 무시하는 것처럼 된 건 여기 앞에가 00이라서 관여할 게가 해당되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런 거고 얘가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확 줄었죠. 얘가 2가 되는 순간 하나밖에 안 생기죠. 얘가 1 되는 순간 차례차례 개수가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써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이상이고 얘는 이 둘보다 이상이고 셋보다 이상이고 이렇게 다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엄청 센 거야. 뭐 기본적으로 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모의고사가 푸는 것도 고생인데 사실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게 굉장히 심력을 많이 쏟